위안부상을 철거하라 윤미향 구속. 여기는 1번 대사관 앞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지금 오셔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와라. 거기 이쪽으로 없고 여기 이거 크게 쳐야 되니까 저 소리 때문에 이게 안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하는 게 수업. 아니 알맹이가 이렇게 빠졌어? 이거 내가 그렇게 못써. 여기는 저기 연합뉴스에서 애국자님이시고 연합뉴스에서 뭐 이렇게 파괴를 하는지 문서 파괴하는 기계가 와서 문서를 파괴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입니다. 윤리양 아직도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윤리양 구경 구속을 하라. 그리고 소녀성이라고 있는 저 위안부산 당장 출석을 하라. 그리고 정의연은 즉각 철거를 하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반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리양 구속을 지키는 언어부대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연합뉴스 앞이고요. 여기 연합뉴스 앞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무슨 소리를 저렇게 불세기를 파기를 하는지 저게 엄청난 소리를 지금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것보다 무슨 소리를 파기할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니까 어떤 증거 같은 거를 뭐 사실은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듭니다. 문재인의 무슨 뭐 비밀리에 뭐 협력했던 그런 문서를 파기하는 건가 상당히 사실은 궁금합니다. 의심스럽고. 일로 들어가라. 앞으로 이걸 쳐야지 이거를. 이걸 좀 이렇게 쳐주면 안 돼? 이게 안 보이잖아. 조금만 쳐줘 이거. 사람들은 안 다니고. 가까이 좀 오셔가지고 이게 왜 찍찍거리냐, 넘경아. 이거를 이렇게 들어줘도 되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이거 올라오면 되지. 도로에서 거기 이렇게 하려고. 예? 이거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대장님, 예, 약간 뒤로 가야지 카메라에 좀 안 뒤로 남겨져. 가야지 이게 각이 나오지. 약간 뒤로 가야지. 좀 뒤로 가야 살짝. 이렇게 돌면 되지. 찍찍거려요? 빨갱이 잡아. 걔가 잘 안 돼.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약간 중 이거 정도 건너 들어가야 빨갱이 될 잡아야 것 같아. 된다. 중 건너 빨갱이 잡아야 된다. 뭐라고? 중 건너 빨갱이 잡아야 된다. 그렇죠. 중국 빨갱이를 잡아야죠. 빨갱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를 침해하면 당연히 빨갱이를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나 로봇 무력으로 중 건너 빨갱이 잡았어. 아예 빨갱이 잡아야 돼요. 그 옆에서 잘 구경하세요. 할게요. 제가 지금 집회 중이라서. 형님 일로 와, 일로 와. 야, 종이 피켓 다 어디 갔냐? 종이 피켓 어디 갔어? 원래 있던 거 어디 갔어? 정신대고 있었는데 없었어? 지금 앞에 우리 애국자 언니가 선글라스를 일단 주셨어요. 가져와야지.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좀 자랑을 해야 돼서 주 대표님 옆에 잠깐 서 있다 오겠습니다. 멋있는지 50명까지 괜찮아. 뒤에 오세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뒤에 서요, 한번 뒤에. 봐주세요. 예? 그 미친 새끼들 또 일주일 왜 했어? 네. 아유. 아유. 아무만 시켜줘요. 오세요. 자, 둘, 넷. 제가 잠깐 선글라스 됐네. 자랑했는데 어떻게 멋있나요? 자,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우리, 예. 고맙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저 윤미향 천하의 나쁜 년 문년 전현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노동년 모든 코 묻은 돈까지 다 걷어가지고 그렇게 반미를 외치면서 자기 딸은 미국에 유학시켰어요. 천하의 나쁜 년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일제시대 다 거친 어르신도 계십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몰라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깎아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정신대 저 소녀상 철거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 1절과 4절을 다 불러야 되겠지만 모든 뜻을 모아서 1절을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우리의 선열들이 피 흘리고 6.25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해외 16개국의 연합군들이 그 안에 미군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려 수십만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오늘 저희 엄마부대 회원들은 이미 12년 전부터 서울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윤미향이와의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미향 씨가 국회까지 들어갔죠.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도 국회에서 감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저 파렴치한 윤미향. 윤미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일본 대사관 앞에 저 소녀상은 전 가짜입니다. 저게 진정한 소녀상이 아니에요. 일본의 위안부로 끌려갈 때는
최소한 25살 이상 됐던 아가씨 처녀들이 모든 부모 허락, 신체 검사 모든 것을 다 받고 일본에 아마 위안부로 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30세 미만이 위안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위안부 명단에 18세 이상 그 사이에 진정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해도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어요. 이런 역사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일본이 잘했다고 일본을 칭찬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 그 일본을 잘했다고 우리가 변명하려고 일본을 보호하려고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결국은 이 위안부가 윤미향이가 가짜로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코 묻은 돈까지 다 걷어들여서 그리고 국가 예산을 무려 10억 이상을 재정을 받아서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엄청난 재정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어르신들에게는 단돈 10,000원도 가지 않고 윤미향 그 정의연대 그 조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그 조직에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하는 거고 윤미향이는 나쁜 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 어르신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를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도 다 겪어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왜곡된 그런 역사의식에 빠져서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시위를 한다, 성내 문제 해결하라, 그리고 지소미아 파괴하라. 여러분들이 지소미아 파괴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그 안에는 일본의 최고의 부품이 들어있어요. 그럼 그런 것도 안 써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일본이 잘못된 거, 일본이 우리를 압제한 거 다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1965년 한일 합방을 통해서 한일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 중에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우리는 일본에 3억 달러, 2억 달러를 무상, 유상 지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는 이 나라의 기초를 닦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포항 종합제철을 만들고 제철 안에서 나오는 모든 철제 부품, 지금 다니는 이 자동차의 모든 철제는 포항 종합제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요. 포항 종합제철에 그 제철이 생긴 그 원인은 일본에서 기술, 자본, 인력까지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과거에 저들이 잘못된 것을 철저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술과 자본, 모든 혜택을 일본에서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서 지금 언제까지 일본 성노예 문제는 우리보다 더 일본 문제로 당한 중국, 필리핀,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윤미향이 저런 도둑년 같은 년이 국가를, 외교를 파괴시키면서 이런 짓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이 성노예 문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이것은 저 북한의 업무, 중국의 업무, 이 업무에 움직이는 그런 일련의 행동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 스마트폰 이 부품의 핵심은 일본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안 써야지. 다 안 써야지. 라면도 일본에서 들어왔어. 우리가 먹고 하는 모든 것, 일본의 경제적인 혜택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70년대 80년대 저 북한에 죽도 못 먹고 밥도 못 먹는 저런 나라로 가야 되겠어? 그게 아니잖아. 어? 우리나라는 우리 젊은 인재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거 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머리를 창의적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발전을 시키고 내 개인이 잘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어떻게 지금 여기 지소미아 완전 파기라고 써놨어. 지소미아 없으면 너네들 다 죽어. 북한의 핵미사일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 지금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김대중은 지금 국립현충원에 있지만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이 파내야 돼요. 왜 파내야 되는지 알아요? 북한에 엄청난 돈을 줘서 핵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노무현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노무현이는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국립현충원에 안 갔어. 자기 고향에 갔어. 김대중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북한은 핵미사일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능력이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다 만들었어. 이게 누가 만들어줬냐?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야 될 세금까지 다 모아서 북한에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지소미아 완전 파괴? 지소미아 파괴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한미동맹 파괴한다고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엄청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GDP가 9위예요. 9위. 이런 나라에 이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문재인이라 정치꾼이 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 기업이 했어. 기업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 일당이 들어와서 지금 삼성을 50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어.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저 문재인에게 너네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깊이 해야지. 지금 문재인이가 일본에 완전히 꼬리 내렸어. 엎드려 숙였어. 왜 숙인지 알아? 일본이 지금 대한민국에 들여온 이 60조 엔, 일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60조 엔이에요. 이거 6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이상이 돼. 이 돈 일본이 빼나가면 너네들은 다 거지돼. 거지돼. 이거를 왜 모르느냐고. 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지금 저 반일 행동 저런 단체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아무 경험이 없잖아. 몰라요. 몰라. 어? 우리 엄마들은 너네들이 결국은 이 나라가 빼앗기고 이 나라가 잘못되면 너네들이 생고생을 한다니까. 저 북한같이 끼니도 못 때우는 북한의 김정은이 수하 밑에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나? 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금 이 윤미향이하고 나하고 싸운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 이런 천하의 나쁜 윤미향이 같은 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하라 그래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미래가 있어.
여러분들의 미래를 파괴시키는 지금의 이 저 반일 행동을 해서 되겠어? 반일 행동하지 말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3대 독재자가 우리나라 6.25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든 거, 그것을 말해야지. 이걸로 배상하라고 해야지. 6.25 전쟁에 대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그래야지. 지금 일본 성노예 문제 이걸 갖고 따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김대중 그 대통령이라는 자, 평화상,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그 자가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노벨 평화상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 저는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대중 때 현대를 통해서 북한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줬죠. 거기에 저도 피해자예요. 왜냐? 현대투자신탁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현대투자신탁이 곧 상장할 거다 하면서 그 현대투자신탁에다 예금했던 사람들, 그 현대투자신탁, 현대에 그 다녔던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 주식을 사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김대중 그 날조에 그 놀아나는 현대가 거기 놀아나서 국민들 돈, 피 같은 돈, 저 그때 20년 전이었는데 800만 원 넣었는데요. 나중에 10년 동안 소송해가지고 겨우 100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10년 투쟁해서. 금융위원회, 저는 국가기관이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사기 집단이 되는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누구를 추종하고 있는 거야? 저 북한을 추종하고 있는 거잖아. 윤미향 그 대표잖아 지금. 근데 지금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팔아먹는 그 짓에 동조하고 자기의 그 일생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 보니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서 앞길을 잘 헤아려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마의 쪽에서 앞장섰던 꿀만이다. 성명서, 왜곡과 증오의 상징물 소녀상 작가에게 요구한다. 2011년 12월 14일 종로구 중학동 구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이래 전국에는 약 140여 개의 위안부상이 설치되었으며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외국에도 20개에 가까운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도 가로 세로 약 20cm 정도의 작은 소녀상이 수백 개나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하여 우리 눈에 익은 위안부 소녀상은 김은성, 김석영 부부의 작품이다. 두 사람은 반일의 상징물로 인식되고 있는 소녀상의 제작 전 과정을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란 작가 노트에 정리해 놓았다. 김씨 부부는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쟁에서 성노예로 삼았던 대상은 나이가 든 할머니들이 아니라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이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소녀들과 젊은 여인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무참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싶었다고 하였다. 김씨 부부가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참혹한 역사란 일본군이 조선의 꽃다운 나이의 여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죽이기까지 한 무참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고 날조다. 일본군이 아니라 어느 나라 군인이건 민간인을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이며 실제로 처형된 사례가 있다. 김씨 부부는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성폭행 당하고 살해당한 사례가 있다면 제시하라. 다음으로 작가는 일본군에 의해 전쟁터에 끌려간 많은 여성이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11살짜리 딸을 모델로 10대 초중반의 미성년 여인을 작품에 표현하려 했다고 썼다. 그래서 동상의 이름도 위안부상이 아닌 소녀상이라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것도 왜곡이고 날줄기는 마찬가지이다. 1996년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소 제도를 매춘행의 제도화로 강간 수치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매춘행의 제도화란 곧 공창을 의미하며 위안부는 공식적 매춘으로 돈을 버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나 인간아 입장. 미성년자는 종사할 수 없는 직업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 위안부를 목적으로 조선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증명서 발급 시에는 사진 2장이 첨부된 신청서, 계약서, 호적 등본, 친권자 승낙서, 가업인 조사서 등 각종 서류를 갖추어야 했다. 게다가 모든 서류에는 친권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날인이 있어야만 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며 신분 증명서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었다. 실제로 1940년대 위안부 모집 광고에는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건강한 자라는 조건이 있었으며 1944년 미군 포로 신문서에는 한국인 위안부의 나이가 대략 25세 내외라고 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일본군 관리하에 있는 위안소에서 10대 초중반의 미성년자는 위안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런데 작가는 김복동 할머니는 15세, 기록원 할머니는 13세의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공출해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정부가 꼭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범국 일본이 창피해서라도 반성하고 사죄할 것으로 여겼고 과거 전쟁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복동이든 길원옥이든 일본군에게 끌려간 적이 없는 데다 심지어 길원옥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증언했다. 김씨 부부는 전범국 일본이 창피해서라도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여긴다고 하였으나 정작 창피해야 할 행동은 김씨 부부의 거짓말이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사람 역시 김씨 부부다. 김씨 부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상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자이다. 김씨 부부는 일반군 위안부의 실체를 왜곡 날조하여 국민을 속이고 세계를 속였다. 이에 우리는 김은성, 김석영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군이 10대 초반의 조선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간 증거를 제시하라. 제시하라. 일본군이 조선 여인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무참히 살해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왜곡과 증오의 상징물 소형사릉을 즉시 철거하라. 2021년 7월 1일 엄마부대 전국여성정책연합 건전한 대한민국 회복운동 본부회원 1동. 네, 아주 성명서를 너무나 잘 읽어주셨고, 지금 저 소녀상은 저 가짜입니다. 저거 100% 가짜고요. 소녀상을 빙자해서 이 두 부부, 그러니까 김은성, 김서경 이 부부는 전국에 이 소녀상 가짜를 만들어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위안부 소녀상 강제 철거에 대해서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그 6.25 사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그 동맹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2년 한국과 일본의 배상 문제를 한국의 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의 오이라 외상과의 김종필 오이라 메모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 메모에는 위안부 문제는 일절 없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해당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김대중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동상이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윤미향이라는 자가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 가진 목적으로 지금까지 위안부를 빌미로서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위안부 동상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정교조로 인해서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듣고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계속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이 윤미향이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저 북한으로 가든가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분의 이 자기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의 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이분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이 참혹했던 위안부 생활이었다는 이 거짓말이 왜 거짓말인지 제가 미얀마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문옥주 씨가 증언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군인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는 요시코는 이거 탈 수 있어? 하고 묻기에 못 타요 하고 대답했더니 그럼 내가 가르쳐주지 라고 흔쾌히 가르쳐 주었다. 나는 즐겁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쯔바매더러 같이 배우자고 했지만 싫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도통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즉시 회관 앞의 도로에서 자전거 연습이 시작되었다. 검은색의 일본군 자전거였는데 군인용이었기 때문에 안장이 높아서 다리를 쭉 뻗어야 겨우 페달에 발이 닿았다. 우선 안장에 앉은 채로 뒤에서 잡아주면 페달을 밟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엔 힘껏 다리를 돌려가며 앞으로 나가는 법을 배웠다. 혼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녹색 레인코트를 입고 랑군 거리를 싱싱 달렸다. 그때만 해도 여자가 자전거를 타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 모두가 나를 돌아보았다. 랑군 거리로 외출하는 일은 즐거웠다. 나는 버마 말과 조선말, 일본 말을 써가며 얘기했는데 버마 말은 물건을 사는 정도라면 불편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었다. 이게 위안부 생활의 실체입니다. 이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계급에 따라 돈을 내고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돈이 지불됐어요. 물론 착복은 그 위안소의 주인이 했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를 왜곡하는 정의원은 그래서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고 그동안 착복한 그 많은 후원금, 지원금 다 토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젊은 소녀상 지키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다 듣고 있죠? 우리 엄마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왔지만 지금 국가가 너무나 위기고 여러분들의 청년의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일본의 자본과 기업이 철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저 북한같이
거지 되는 나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국가 정책이 문재인이가 만들어낸 정책 중에 하나도 올바르게 실현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다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없는 자리,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100대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었는데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가장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일본 저 소녀상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소녀상 지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녀상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나라는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한일과 한미일 삼각동맹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써놓은 저 지소미아 파괴되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르신들이 겪었던 6.25와 같은 참혹한 전쟁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무너질 대로 다 무너뜨려 놓고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지금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북한은 아무리 군대가 많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이 미군이 2만 5천 명이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길 원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참혹하게 저 인민군들에게 완전히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만이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소녀상은 100% 가짜입니다. 저건 사기입니다. 사기에 왜 여러분들이 젊은 청춘을 사기꾼들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정의연대 이나연 이 여자가 중앙대 교수입니다. 아니 교수라는 여자가 국가의 발전에 앞장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 자리에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나연 이런 여자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년들입니다. 자, 윤미향은 하루빨리 감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가입니다. 친구입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핵을 2번 던져서 지금 3대 4대가 불구로 장애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친구를 맺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과 친구 관계입니다.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일본파리를 할 것인가요? 우리도 나라의 100년, 200년, 1000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제까지 일본파리를 하면서 여기에 살 건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사파 정권의 그 정권 지금 말기가 되니까 서서히들 발을 빼고 있죠.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그 주사파들, 일본파리들 그 덕에 우리나라가 지금의 현재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당장 과거의 일로 이 나라의 미래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간 우리 조상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우리 여성들 공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런 일은 정말 위선입니다. 이 사악한 악마들입니다. 나라에서
힘이 없어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곡물로 바쳤습니다. 여성들을, 처녀들을.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역사를 알려야 되고요. 우리 또 조선 말기에는 어땠습니까? 여성들이 20만이 끌려갔습니다. 20만. 우리 조선의 국민들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계시니까. 오랜만에 여기 나왔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고 그럼. 아주 역시 다르세요. 대표님 빠지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방 순회가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네네. 네, 계속 해야죠. 네네. 또 갈 때가 또 고맙습니다.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다른- 대표님 안 계시면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자차가 틀려요. 좋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주 대표님들 전국을 다니면서 고생 너무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진실은 이제 많이 밝혀졌고요. 전 국민이 진실을 알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투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뻔뻔스럽고 사악한 윤미향 구속을 하라. 구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정의연은 반드시 해체가 돼야 되고요. 저 소녀상 위안부라고 하는 소녀상 해체가 돼야 됩니다. 정의연 반드시 해체가 돼야 되고요. 이 주사파 정권 하루빨리 끝나기 바랍니다. 이상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윤미향 구속, 위안부상 철거, 정의연 해체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르신 거예요. 왜,